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젊었을 때보다 기쁘지 않은 것 같지? 왜 속마음이 자꾸 무거워질까? 어느 모험지에서 낸 알아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이 들어가는 시기에 접어든 분들 가운데 무려 82호비나 뒤곱씹기와 아쉬움 속에서 힘겨워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지켜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으뜸으로 기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은 아주 뚜렷한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70 tuổi 김호철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시다. 이분은 30해 가까이 큰 일터의 윗자리에서 일하다가 물러나셨는데요. 처음엔 울적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마다 웃으면서 눈을 뜨고 매일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마음가짐 하나가 김호철 할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일터에 있던 시절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늙어가는 시기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삶이 더없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살면서 아무도 자세히 일러주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듣는 분에 따라 꽤 크게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른님 박영애님은 내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늙어가는 것이 더 아픈 일일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뒤쪽 시간이 어둡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뀔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나날을 크게 달라지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늙어가면서 버려야 할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저마다 자기 고집과 긍지가 담긴 보루를 세워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날 뭘로 보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죠. 제가 만나본 78 이영호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40해 동안 큰 치료집에서 의사로 일하시다 물러나신 분인데 참 많은 이들을 살피고 치유하며 존경받으셨던 분이었지요. 물러나신 뒤에도 나는 의사였어 라는 말을 늘 입에 올리셨다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어르신 모임에도 잘 안 가셨는데 이유가 나는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물러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답니다. 치유집에선 모두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물러난 뒤로는 다들 할아버지라고만 부르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슴이 아파 넘어지셨는데 정작 이영호 할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 평소 자신과 격이 다르다고 여기던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한평생 불꽃을 다루는 일을 하셨다가 물러나신 분이라 그 응급 상황에서 즉시 이영호 할아버지에게 큰 힘을 주셨죠. 그때서야 이영호 할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과거의 지위가 아무리 빛났어도 늙어가는 지금은 모두가 비슷한 처지이고 애꿎은 자긍심을 너무 높게 쌓아두면 오히려 내 스스로를 옭아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의사 시절의 남다른 자부심에 매달리다 보면 새로 배우거나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일을 마다하게 됩니다. 실제로 늙어서 울적증에 시달리는 어르신 가운데 80을 훌쩍 넘는 비율이 과거 지위나 이름값을 놓지 못하는 분들과 밀접하다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긍심을 조금 낮추고 마음을 열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노래 모임이니 무엇이냐며 동네 분들과 어울리는 게 정말 낯간지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이게 더 즐겁다고 웃으셨습니다. 특히나 본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냥 이영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신대요. 이제야 비로소 가벼운 느낌으로 지냅니다. 오래 살면서 이제야 자유를 느끼네요. 하시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전해지더군요. 전문가들은 늙은 시기엔 과거의 이름값이나 명예를 놓아야 새로운 만남과 배움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긍심을 내려놓는 게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남과 견주기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주가 의사라는데 누군 퇴직한 뒤에도 돈이 많다던데 누군 아직도 젊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견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73 이정숙 할머니 사연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분은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며 살아오셨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곤 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했대요. 누구는 자녀가 돈을 얼마씩 보내준다더라. 누군 해외를 다녀왔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만 자기 살림이 초라해 보여서 밤마다 울적해지더라는 겁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기가 겁날 정도였다고 해요. 나이 든 뒤 울적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변 사람과 견주기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녀의 직업, 내 살림 형편, 몸 상태 등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며 마음고생을 크게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비교 버릇이 면역 떨어짐이나 수면질 저하, 수명 단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정숙 할머니의 변화는 작은 문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살피느라 정작 내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는 한 줄을 도서관에서 보고 내가 너무 주변만 돌아보다가 내 행복감을 놓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창문 밖에 활짝 핀 꽃도, 손주가 그려준 서툰 그림도, 남편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도 이미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견주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작은 목표에 집중하셨답니다. 매일 걸으며 꽃 사진 찍기가 그 시작이었는데 서툴렀지만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지고 나중에는 동네 도서집 한 켠에서 작게 사진 모음도 열 정도였다고 해요. 친구들이 제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해주는데 남과 견주기만 하다가 놓쳤던 제 속에 이런 취향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시는데 얼마나 벅차셨을지 상상되죠. 견주기는 내 속에 숨어있는 빛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읍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꽃피는 때가 다른데 남과 타이밍이 다르다고 스스로 깎아내리면 정작 즐길 수 있는 걸 놓쳐버린다고요. 게다가 이렇게 견주기를 내려놓은 이들의 몸 상태나 마음 평온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정숙 할머니 사례처럼 실제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게 뭐 어때서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늙어가는 분들의 기쁜 삶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71 박미영 여사님을 떠올려 볼게요. 그분은 젊은 시절 내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고 결국 아들과 딸을 어엿한 의사와 법률가로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러난 뒤에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밥은 먹었어? 어제 늦게까지 일했니?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전화를 안 받게 되고 심지어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시기의 울적증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과의 갈등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런 예가 대표적입니다. 부모로선 잘 보살핀다지만 자녀 입장에선 지나친 간섭이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상담원분이 바이들도 따로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지요. 라고 말해주셨고 그 한마디가 박미영 여사를 크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덜 하고 대신 요가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합창 모임에도 가입했죠. 하시더니
자기 삶에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과도 더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기를 찾아가니 아이들과도 자연스레 관계가 좋게 흘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이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건가? 라고 묻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사이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쏟을 힘을 조금 줄이고 자신을 돌보는 쪽으로 쓰면 마음 한구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70% 이상 줄고 더 활발한 일과 취미를 즐긴다는 조사도 있으니 우리 아이들 잘 살라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지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결국 스스로 괴로워진다는 얘기죠. 이어서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몸 온전함,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몸 온전함은 나이 든 뒤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몸을 챙기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매일매일 불안함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몸과 속마음을 다 상하게 합니다. 82 김정웅 할아버지 사례가 그렇습니다. 고등 교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하루 종일 몸 상태를 점검하느라 혈압을 재고 먹는 것 칼로리 다 적고 인터넷에 떠도는 몸 정보 여기저기를 매일 읽고 조금만 이상하다고 느끼면 병원을 들락거렸답니다. 한 달에 서너 군데 병원을 가기도 했대요. 나라에서 나온 수치 보니 65 넘은 분들의 병원 가는 횟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잦은 방문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이 너무 몸을 걱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주셨고 그제야 내가 지나쳤구나 하셨답니다. 몸 상태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몸을 극도로 염려하는 어르신들의 울적증 발병률이 3배나 높다는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김정웅 할아버지는 요즘 어떠냐 하면 여전히 해마다 정기적으로 몸점검을 받긴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혈압에 붙잡혀 있지 않는답니다. 대신 이틀에 한 번씩 수영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만나 수다도 떨며 웃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고 약도 덜 먹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한다고 하시니 그게 진짜 몸을 챙기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늙어서 자기가 살아온 평생의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이런 생각들 혹시 안 하고 사시는지요? 65 넘은 살림 가운데 거의 절반이 그 물건 쌓아두기 문제로 골치를 앓는다는 조사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75 황밀한 할머니 댁은 온갖 오래된 옷가지와 주방도구, 10년 넘은 신문과 잡지까지 집 안 곳곳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 어릴 때 추억이 담긴 거라 버리기 힘들었고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집이 물건으로 뒤덮이니 발 디딜 틈도 없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죠 하고 하소연하시는데 듣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건이 쌓이면서 울적함이나 걱정이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황밀한 할머니도 우연히 TV에서 버림의 지혜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물건에 파묻혀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는데 20해 넘은 옷을 버리면서 울기도 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방 한켠이 깔끔해지니까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라면서 환히 웃으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건 정리를 단순히 치우는 일로만 여기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도 정리하고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건을 줄이기 시작하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함께 줄어들고 잠도 잘 오게 되고 자녀나 가족들과 사이도 덜 팽팽해진다니 무척 좋겠지요. 황밀한 할머니가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물어보니
매주 흙바닥에서 하는 몸단련 모임도 나가고 수채 그림 모임도 다닌다고 합니다. 집안이랑 마음 둘 다 말끔해지니까 뭔가 새로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전보다 삶이 훨씬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물건 줄이고 속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시는데 이게 바로 버림의 기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6번째는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 먹어서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변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가장 크게 묶어두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85 박상목 할아버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해 동안 나무 깎는 일을 하고 물러나셨는데 그 뒤로는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시며 기운 없이 지내셨대요. 그러다 하루는 손녀가 할아버지도 인터넷 영상을 올려보세요 라고 해서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말도 안 돼요 하고 웃어넘기셨대요. 그런데 손녀가 계속 권해서 한번 시도해 보셨답니다. 놀라운 건 그 뒤에 나무 깎는 할아버지라는 인터넷 채널이 생기면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박상목 할아버지께서 평생 쌓아온 목공 솜씨와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니까 오히려 다시 20살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화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했고 편집은 더더욱 몰랐지만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면 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새롭게 발걸음을 떼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치매 같은 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바뀌는 게 두렵죠. 괜히 헛수고 아니냐. 주위에서 비웃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 내딛는 순간에 맛보는 즐거움은 말로 다 못할 정도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늙어갈 때 버려야 할 6가지를 나눴습니다. 지나친 자긍심, 남과의 견주기, 아이들에 대한 과한 집착, 몸운전함에 대한 지나친 걱정, 물건 쌓아두는 집착, 그리고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은 하나하나가 우리 속을 묶어두고 있었던 커다란 짐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아이들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장사나 일에서 실패했다거나, 친구와 크게 다투었다거나, 짝과의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은 아픈 기억이 있지요. 68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30해 전 남편의 일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아이들은 힘겨운 유년을 보냈고 친척들과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밤에 잘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 버텼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뒤곱씹기가 30년이나 계속 저를 괴롭혔죠 라고 하셨는데 언뜻 웃고 지내시는 날에도 속으론 늘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늙은 시기에 울적증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의 여든쯤이 과거의 결박된 상처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속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김영자 할머니가 바뀌게 된 계기는 우연히 들은 멈춤 생각 모임이었다고 하는데 지나간 때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직 오지 않은 앞날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용납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되새기고 받아들이며 미움이 컸던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조금씩 용서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이제 그 시절을 떠올려도 그다지 아프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덕에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하고 웃으시는데 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거 아픔은 잘 녹여내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발판이지만 붙잡고 놓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 용서와 수용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상처를 이겨낸 어르신들은 더 의욕적인 뒤쪽 시절을 살며 새 취미를 붙이거나 봉사 모임에 참여하거나 하며 활기차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 역시 요즘은 주에 한 번씩 요양집을 찾아 다른 할머니들과 아픈 역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는데 서로의 가슴속을 보듬다 보면 나도 그분들도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걸 느낀다. 이제는 내 지난날이 고맙게 여겨질 정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여기까지 살펴본 내려놓아야 할 짐들은 한꺼번에 다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조금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컨대 오늘은 몸 상태 걱정 대신에 단 10분 산책이라도 해보자. 내일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누르기보다 내 취미를 하나 찾아보자. 그 다음 날은 집 앞 물건 한두 개라도 버려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 속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거죠. 인생이라는 긴 걷기에서 젊은 때가 앞쪽이라면 지금은 뒤쪽이긴 하지만 뒤쪽에 더 눈부신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날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가끔 나이 든다는 게 겁나기도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포도주가 오래되면 더 깊은 맛을 내듯 우리 살이 쌓아온 시간을 든든한 밑바탕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달고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겠지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슬쩍 이렇게 말해보세요. 봄꽃도 곱지만 가을빛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 내 삶도 지금부터 더 아름다운 물결로 물들 수 있다 하고요. 여러분, 늙어가는 때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문을 열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아직 제대로 써먹지 못한 보물일 수 있으니까요. 나이 탓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앞으로 남은 날이 짧을 거라고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일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지난 날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올 날을 걱정하느라 실제 내 앞에 놓인 소중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늙는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오며 익힌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단단한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배를 토대로 좀 더 자유롭고 빛나는 날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내 머릿속에 이젠 늦었어 하는 목소리가 들리겠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몰라요. 작은 한 발걸음이 내일의 큰 기적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속마음에서 뭔가 설레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게 바로 새로 출발할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삶의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나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앞날을 걱정하지만 정작 지금 여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늙어가는 시기가 사실은 더 깊어지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포도주가 숙성될수록 깊은 맛을 내듯 사람도 오랜 시간을 지나며 그만의 향과 맛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어지기 전 거울 앞에 선 스스로에게 가을이 물드는 풍경이 때로 봄꽃보다도 더 큰 감동을 준다고 말해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가슴을 울려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물결이 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나날 중 가장 빛날 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속 깊은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응원이나 관심 한 자락이라도 건네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고 첫걸음을 떼보시는 게 어떨까요? 채널을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길 찾아가기를 뒤에서 든든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의 빛나는 나날을 간절히 기원하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따스함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